예, 안녕하세요. 요번에 그 보궐선거로 해가지고 15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준호입니다. 해운대 어리고. 제 지역은 지금 망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소임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질의이 준비됐는데, 저는 그 15년 만에 당선돼가지고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지역의 반송도로 가장 그 상대적으로 지역을 낙후된 지역 이사 갔고, 또 제 지역은 해운대 어른 좀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 농사 짓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농가 지역도 없고 또 바다하고 면이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것이 현실화되고 또 더 직접적 구현되면은 굉장히 나라의 전략적인 목표 산업인 해양과 또 농업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됐다는 그 공부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누가 가라, 내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나는 선택해가 없고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하나하나 알게 되고 또 알게 된 것을 또 전달하고, 그런 반면에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와주신 거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옆에 있는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배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혀 없어요 하더라고. 여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그 탄생이 촛불 정국을 해가지고 그 민의를 반영해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가장 일선에 국민들과 주민들과 딱 면을 해가지고 더 나은 비전과 미션,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고 구체화시켜야 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해야 될 일들인데, 저는 오늘로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던 것들을 건강국적으로 여겨가지고 새로운 국민들의 좀 희망이 되고, 너에게 희망이 되겠다 요구하지 말고 나로부터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먼저 농촌진흥청장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진청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사례금은 1회 40만 원, 연간 500만 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상한액 변동 상한을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쪽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건의위가 외부 강의 사례금에 원고료를 포함시킬 권고하자 농진청은 행동강령 개정이 이를 포함시키면서 연간 상한액도 상향시켰습니다. 건의위 권고사항을 이행한 척하면서 외부 강의 사례금은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개정한 시점은 김영란법 시행 약 반년 전입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 외부 강의 연간 상한액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규정이 신설돼 2015년에만 19명이 상한액을 초과했고 2016년 상한액을 700만으로 상향시키자 상위 30명 모두가 기존 상한액 5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의 연간 상한액 규정이 사실상 제한 규정이 아니라 사례금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 권익위에서는 회당 40만 원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우리 국감에서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저희는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상한액을 설정을 5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다시 원고료를 강의료에 포함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서 올렸던 거고,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변화를 보면 제 생각에는 강의 미신고 사례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2015년 사례금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김영란법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에도 미반환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규정은 그냥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복무감사 때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농진청 직원들의 규정 위반 이유를 고민해 보니 원인은 징계 규정에 있어도 그 처분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 강의 규정 위반 200건 중 95.5%, 191건이 주의 및 경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외부 강의 규정 준수를 위한 농진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15년 이전에 그런 사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엄격히 상한선도 만들어 가고 있고 재발자에 대해서는 강의를 못 나가도록 하는 규제 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을 현재 취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출받은 외부 강의 실태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5년에만 외부 강의 사례금 연간 상한액 초과 인원 19명, 초과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농진청이 별도로 제출한 외부 강의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도 초과 금액은 35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개 협회도 아닌 청에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없다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체계적인 관리 부탁드리고 하나 네. 더 또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게 반려동물 사료 관계 산업 기반인데 청재 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 영향으로 굉장히 인식 변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보면은 17년도 농립식품부 농자료입니다. 17년 2조 1천억 시장이 20년도에는 6조 원 시장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로 되고 있는데 농진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게 뭐냐 유기농 재료인데요. 유기농 재료를 만든 반려동물들 국내 고급 사료 시장에서 보면 해외 브랜드 점유율이 70%입니다. 2017년 수입액은 15년보다 증가해 금액으로는 16.5배. 해외 반려동물 산업이 오래되어 다양한 식품군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농진청의 능력과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데 단기간에 국산 제품의 고품질, 다종화와 국내 제품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83번에 보면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의 실천 과제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 유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사업이 있고 농진청의 협조 부처로 18년에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 기반 기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연구 용역 100건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 연구가 전무합니다.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연구는 제가 축산과학원직 할 때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 돼지, 닭, 오리 위주로 하다가 반려동물을 처음 가져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일반 동물하고 반려동물은 소화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반려동물 사업단을 꾸려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그중에서 사료의 70%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려 고양이들의 사료는 제가 손을 전혀 대지 못하고 있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연구를 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신규 사업 내용을 보면 종축 및 정식 기술 고도화, 질병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료 산업은 빠져 있습니다. 사료 산업 육성 및 지원 기술 개발과 기능성 사료 소재 개발 방안 연구를 위해 별도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농식품부와 상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에 관계되는 사안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료산업 반려동물의 사료산업 그 기술 강화를 위한 저희가 2019년도 과제 기획을 시작을 했고 과제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 과정만 남아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좀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과제에는 이미 기획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준 의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마이크가 꺼져버렸네요. 여러분들 시청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분 의원님의 질의만 들으신 뒤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구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